우리 철물점엔 다 있다고 허세를 부렸죠. 그런데 다음날 국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게에 진열된 평범한 나사를 보더니 방금 팔린 마라탕과 생리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러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기꾼으로 몰릴까봐 걱정하던 찰나 우두머리인 노 교수가 엄숙하게 입을 뗐습니다. 동지, 우린 나사를 사러 온 게 아니오. 여기에 항공모함도 있는지 묻고 싶군. 전 졸업하자마자 망해가던 철물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만물성 시스템을 각성했죠. 무엇이든 다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손님이 어떤 상품을 원하든 제 대답은 언제나 딱 한마디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공원까지 했죠. 시장과 첨예한 이하의 모든 물건은 우리 가게에 다 있다고요. 만약 없으면 10배로 보상해드립니다. 어제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영상을 보고 가짜인지 확인하러 온 누리꾼들이었죠. 다들 때를 지어 몰려와서는 절 파산시키려고 작정했더군요.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비집고 나왔습니다. 사장님, 영상에서 말한 첨예한 이하 실물 말이죠. 아무거나 말해서 없으면 10배 보상 맞나요? 그 말 약속 지키시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물건을 내놓으면 여러분은 시장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경만 하고 안 사면 장사에 방해되니까요.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입기만 하다면 무조건 사겠습니다. 대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은 다들 벼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들이었죠. 분명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수천 수백 가지를 생각해 왔을 겁니다. 희귀하고 괴상해서 철물점에는 절대 없을 만한 것들이요. 정말 다 있을 리가 없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휴대폰 속 빠르게 올라오는 채팅을 훑어보고는 차분하게 카메라를 보며 웃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철물점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말씀하시죠. 날이 끝나기가 무섭게 맨 앞에 있던 짧은 머리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건 분명히 실존하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아주 유명하죠. 혹시 회의 소통이 있습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기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멍해졌고 생방송 채팅창도 1초간 멈췄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도 굳어버렸죠. 수많은 곤란한 상황을 예상하긴 했습니다. 단종된 지 수십 년 된 골동품 장난감이라든가 생소한 분야의 전문 도구 같은 것 말이죠. 심지어 여자친구 같은 보기도 어떻게 맞받아칠지 연습해뒀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첫 도전자부터 바로 끝판왕을 꺼낼 줄이야. 시작하자마자 묻는 게 군사 채널에서나 볼 법한 살상 무기라니요. 왜 그러세요? 사장님, 뭐든 다 있다면서요. K-47 칼라시니코프 자동소총.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총이잖아요. 분명히 존재하는 물건 맞죠? 규칙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형씨, 제정신입니까? 그거 왜 철물점에서 찾아요? 가격은 또 어떻게 책정하라고요? 시장 공정가가 얼마인지나 좀 알려줘 보시죠. 그 말에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물건에 공정가가 있을 리 없죠. 가격은커녕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니까요.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방해하러 오신 거죠? 나가세요. 어서요.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 다음 분 오세요. 채팅창은 잠시 멈췄다가 순식간에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손님을 맞이하려던 그때 고객의 요구사항이 감지되었습니다. K-47 자동소총 상품이 창고 특수금고에 생성되었습니다. 지금 거내시겠습니까? 미쳤어? 진짜 있다고? 있어도 못 팔지. 나보고 일찍 죽으라는 거야? 당장 감옥 가게 만들 셈이냐고. 빨리 다시 가져가. 죽으려면 혼자 죽어. 나 끌어들이지 말고. 상품이 회수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요동치는 심장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문막을 향해 외쳤죠. 다음.
첫 번째 용자의 최후를 봐서인지 두 번째 손님은 훨씬 정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마라탕도 파나요? 이 질문이 나오자 현장과 채팅창은 다시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철물점에서 마라탕을 찾다니 이건 무조건 없겠네? 공상품 공격은 다 막아내는데 음식 메뉴라니 생각도 못했네요. 이번엔 사장님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창고에 주방이라도 숨겨놨을 리 없잖아요. 다들 구경꾼 심보로 제가 못 판다고 인정하기를, 그리고 순순히 돈을 물어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는 담담하게 그 남학생을 쳐다봤습니다. 잊고 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구석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깔끔하게 포장된 커다란 배달 용기를 꺼냈죠. 상자는 아직 따끈따끈했습니다. 진한 마라 향이 뚜껑 틈새로 흘러나왔습니다. 용기를 카운터에 탁 내려놓자 순식간에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이건 방금 제가 주문한 건데 아침으로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직 못 먹은 겁니다. 호화 세트예요. 우삼겹 5인분에 천엽 3인분 추가하고 각종 원자와 채소도 넣었죠. 시장가루 100위안입니다. 진짜 있네? 결제할게요. 남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QR코드를 찍어 100위안을 결제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마라탕을 들고 멍한 표정으로 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나설 때까지도 계속 뒤를 돌아보더군요. 대체 이 가게가 어떤 구조인지 파악하려는 듯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다음 사람을 봤습니다. 다음, 앞선 두 사례 때문인지 길 사람들은 눈에 띄게 신중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힙한 옷을 입고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작정하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사장님, 앞에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남자가 운영하는 철물점에 절대 있을 수 없는 물건 혹시 생리대 있습니까? 이 질문에 현장의 남성들은 낄낄대며 웃었고 여성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들 이번에야말로 제 무패 행진이 깨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늘 하던 대사를 뱉었습니다. 있습니다. 말하며 저는 다시 태연하게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제 키의 절반만 한 거대한 택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통소리를 내며 바닥에 내려놓고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생리대가 가득했습니다. 대형, 중형, 오버나이트까지 없는 게 없었죠. 그중 한 팩을 쓱 꺼내 카운터에 던졌습니다. 이건 원래 제가 쟁여둔 건데 여자친구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필요하시다니까 그냥 먼저 팔게요. 총 800위안입니다. 전 한 박스 산다곤 안 했는데요. 한 박스 사라고 한 적 없어요.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꺼내왔으니 당연히 사야죠. 그게 상도덕입니다. 무럭머리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죠. 결국 억울해하며 폰을 꺼내들고 QR코드를 찍어 결제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무거운 박스를 들고 비웃음 속에서 창피해하며 도망치듯 떠났죠. 또 한 번의 고액 매출 포인트가 들어오자 기분이 아주 좋더군요. 전 고개를 들어 여전히 길게 늘어선 줄을 쓱 훑어봤죠. 입가에는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연이은 세 번의 예상치 못한 한 방은 소란스럽던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었죠.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여유로운 구경꾼에서 점차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죠. 평범해 보이는 이 젊은 사장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려. 다음으로 다가온 사람은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앳된 얼굴의 남학생이었죠. 안경을 슬쩍 고쳐 쓰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하더군요. 사장님, 앞에 물건들은 너무 물질적이에요. 전 정신적인 차원의 질문을 하죠. 게다가 실제로 중재하는 걸로요. 올해 수능 시험지 있나요?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다들 숨을 헉 하고 들이켰죠. 이건 오케이보다 더 센 질문인데 오케이는 물리적 파괴지만 이건 진짜로 있다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일이죠.
제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군요. 알고 있었죠. 녀석이 묻는 건 아직 안 치른 원본이겠죠. 명문대에 바로 합격시켜줄 그런 거요. 시스템이 고객 요구를 감지했습니다. 전국 대학 입시 통일시험, 전국 비형 시험지 1급 비밀을 전속으로 비우셨습니다. 당연히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알죠. 하지만 개념을 바꿔치기 하는 법도 압니다. 전 기대에 찬 남학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대 수능 기출문제 말이지? 아니, 제 말은 수능 시험지라고 하지 않았어? 기출문제도 엄연한 수능 시험지잖아. 수능 부활한 해부터 다 있어. 확실히 보장하지. 상세한 해설지까지 포함해서. 왜? 설마 아직 안 본 걸 원하는 거야? 학생, 불법적인 일은 안 한다고 말을 마치고 들뚝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책이 가득 실린 카트를 밀며 달려나왔죠. 화당 소리를 내며 학생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산처럼 높이 쌓인 박스 안에는 5개년 수능 기출, 3개년 모의고사와 필수 문제집들이었죠. 수험생은 눈물 짓게 만들고 부모님은 숙연하게 만드는 교재들이었죠. 자, 학생, 배움의 의지가 대단하길래 내가 특별히 세투로 맞췄어. 국영수사과 전 과목 커버 가능해. 기초부터 심화까지 싹 다 잡았지. 이것만 다 풀면 인서울은 물론이고 명문대도 골라갈 거야. 학생 정성이 가득하니까 깔끔하게 맞춰줄게. 딱 첨예한이야. 여기 찍기만 하면 돼. 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쌓인 자신을 파묻을 듯한 문제집들을 보며 머릿속이 핑 돌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 있고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으니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울상인 얼굴로 벌벌 떨며 결제를 마쳤죠. 그러고는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지식 예산을 어떻게 집까지 옮길지 말이죠.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꽤 뿌듯했습니다. 돈이랑 포인트도 벌고 길 잃은 학생 한 명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으니까요. 이 정도면 선행이죠. 다음 도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재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중년 남성이 당당하게 들어왔죠. 사장님, 장괴는 그만 부리시고 진짜로 승부하시죠. 위춘 담배 5포를 주세요. 말을 마친 그는 위기양양하게 꽃방귀를 뀌었죠. 철물점에서 담배를 팔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담배 소매 허가증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허가증은 승인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철물점에서 어떻게 그걸 따내겠어요? 법적으로는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죠. 그는 이미 상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곤란해하는 제 표정과 배상금 1만 위안을 얌전하게 내놓는 모습을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 시스템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고객의 요구를 감지했습니다. 리춘 예시 후 담배 오보로 경고. 담배 판매는 관련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불법 행위입니다. 시스템 3점에서 관련 자격을 검색 중입니다. 검색 성공. 담배 소매 허가증 사본이 생성되었습니다. 교환 비용 5,000포인트. 숙주의 현재 포인트는 충분합니다. 교환하시겠습니까? 교환. 그렇게 남자의 기대 섞인 시선 속에서 제 대답은 또다시 현장을 뒤집어 놓았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도 있다고? 미쳤나 봐. 담배까지 팔아? 사장님 제정신인가? 담배 판매 허가증은 있고 이건 안 되지. 불법이면 바로 신고할 거야. 신고라니. 전 사람들의 경악을 무시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뒤로 한 채 다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왔을 때 제 손에는 5포로가 담긴 리춘 예시 후 담배 봉투뿐만 아니라 다른 한 손에는 액자에 담긴 증명서를 들고 있었죠. 담배와 증명서를 같이 카운터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명백한 진짜 담배 소매 허가증이었습니다. 기재된 업체명은 바로 노륙철물점 대표자 예펑이었죠. 발급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중년 남자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그는 증명서를 들어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빈부터 글꼴, 번호까지.
빈틈이라곤 전혀 없었죠. 5보루의 딱 1,000위안입니다. 일부러 제가 보루당 200위안인 일시후로 가져왔죠. 정확히 1,000위안 한도에 맞췄습니다. 남자는 완벽한 증명서를 보다가 진짜 미친 5보루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배를 들고 꼬리를 내리며 사라졌죠. 이 순간부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만약 전까지는 사람들이 구경이나 하자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오직 경악만이 남았죠.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이 가게는 전부 갖추고 있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의 열기가 이미 엄청난 숫자로 치솟았고 네티즌들의 호기심은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구경만 하는 걸로 만족 못하고 채팅창에서 아주 미친 듯이 다음 손님들에게 혼수를 두기 시작했죠. 온갖 기묘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손님은 조용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챌린지를 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았고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 듯했습니다. 사장님, 처음 외환자리 고양이 있나요? 있죠. 있고 말고요. 전 신이 나서 얼른 창고로 달려갔고 잠시 후 털뭉치 하나를 조심스레 안고 파란 눈의 렉돌 아기 고양이를 데려왔죠. 그 고양이가 영되며 울자 전 이어서 창고에서 고양이 모래랑 화장실 수입 사료 한 봉지를 꺼내왔습니다. 자, 여기요. 고양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초보 집사 선물 세트예요. 참, 캣타워도 필요하시면 저희 가게에 다 있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된 거예요. 그 손님은 억지를 부리러 온 게 아니라 그저 마음에 드는 고양이를 사고 싶었던 거죠. 귀여운 렉돌 고양이를 보자마자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더니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처음이라도 냈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캣타워도 살게요.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또 첫 내연과 포인트가 잔뜩 쌓였죠. 이걸 본 시청자들은 충격을 넘어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고양이를 시작으로 다음 도전들은 더 기상천외해졌죠. 아무리 황당한 요구가 들어와도 제 대답은 항상 있습니다 였죠. 실시간 시청자 수도 이런 열기에 힘입어서 로켓을 탄 것처럼 치솟았고 10,000명에서 시작해 쭉쭉 올라가더니 결국 50,000명대에 안착했습니다. 관심과 선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뜬금없는 악플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거 다 주작 아냐? 철물점에 물건이 저렇게 많을 리 없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한마디가 끓는 기름에 던져진 돌처럼 순식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을 했지만 분위기 때문에 입 닫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었는지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거 다 연기져 쓴 거야. 철물점에서 마라탕을 생리대까지 반다고? 너무 티나네. 드디어 누가 이 말 해주네. 나도 진작 의심했어. 우연도 정도가 있지. 묻는 것마다 다 있다고? 주작 냄새 너무 난다. 아까 그 사람들 다 바람잠이지? 담배 산 사람도 그렇고 고양이 산 사람도 딱 봐도 짜고 치는 거네. 근처 사는 사람 없어? 난 옆 동네 사는데 더는 못 봐주겠다. 나랑 같이 가서 주작 밝힐 사람.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나왔고 순식간에 양천시 주작 감별단, 주작폭로 대책반 같은 단톡방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수많은 이들이 사기극을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전국 각지에서 양천시 구시가지에 있는 이 작은 철물점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전에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잠시 쉬려던 참에 휴대폰 화면을 가득 채운 의혹과 녹설을 발견했습니다. 전 잠시 멍해졌지만 곧바로 상황을 파악했죠. 분노로 가득 찬 댓글들을 보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전 목소리를 가다듬고 카메라를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방송 채팅창의 의심들 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을 이해합니다. 제 가게의 상황이 상식 바뀌긴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나우류 철물점으로 가짜 검증하러 오세요. 주소는 양성시 고시가지 5통 골목 134번지입니다. 현지 분이든 타지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시기만 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오전의 약속은 오후에도 유효합니다. 현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팬분께 오늘 규칙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1,000원 이하의 어떤 상품이든 제가 못 꺼내기만 하면 무조건 10배로 배상해드립니다. 이 말은 아주 묵직했고 반박할 수 없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짜라며 소리치던 방송 사람들은 제 말을 듣고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당황해했죠. 검증 환영이라는 말을 남기고 단호하게 라이브 방송을 껐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꿈만 같은 수입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빙숫자 목록을 보니 입꼬리가 올라가고 덩치 큰 아이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오전 한 대에만 2만 위안을 벌었으니 이 낡은 가게를 1년 지킨 것보다 많았죠. 그런데 문득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시스템. 손님이 여기서 물건을 사면 숙주인 나도 직접 물건을 살 수 있나? 영업 포인트만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상점 내 기술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교환하여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환가는 판매용 입고가와 같습니다. 제 눈이 순식간에 반짝였습니다. 오전에 어케이를 찾던 손님과 당시 시스템이 보여준 상품, 생성 완료 메시지가 떠올랐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다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제 포인트만 충분하다면 이론적으로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후 1시가 조금 지나자 가게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남성 7, 8명이 오르르 들어왔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가슴에 액션캠을 달고 있었죠. 카메라는 예외 없이 저를 향했습니다. 우두머리는 덩치 큰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다들 보이시죠? 우리 정의의 검증단이 나우류 철물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이 사기꾼의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 가득 열정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형님들, 안으로 들어와서 앉으시죠. 그 7, 8명의 무리는 예상 밖의 헌데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 우리가 왜 왔는지 알 텐데. 알죠. 당연히 압니다. 가짜 검증하러 오신 거잖아요. 오전 방송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조건 환영입니다. 규칙도 오전과 똑같습니다. 1,000원 이하의 실제 존재하는 상품 중 제가 꺼내오기만 하면 장사 방해한 대가로 그 물건을 반드시 사셔야 합니다. 문제 없으시죠? 자신만만한 제 모습과 방송보다 더 확고한 태도에 그들은 슬슬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한참 고민하더니 나름 까다롭다고 생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화장품도 있나? 있죠. 또다시 클래식한 톤 동작. 그 모습을 본 덩치 큰 남자의 의구심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보장된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선물 상자를 들고 나오자 그의 일말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상자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이 에센스 세트 원래 제 여자친구 주려던 건데 형님이 필요하시다니 눈물을 머금고 들어야겠네요. 자, 정품 확실하고요. 효과 보장합니다. 불만족 시 환불됩니다. 형님, 여기 찍으세요. 우정가로 999외환입니다. 남자는 제 너스레를 보며 어딜 봐서 아쉬워하는 거냐며 완전히 호구 잡은 표정이라 생각했죠. 그는 화를 꾹 참으며 마지못해 결제했습니다. 자, 다음 검증하실 형님 모십니다. 첫 희생양이 나오자 남은 이들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설마 다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사기꾼을 잡기 위해서라면 간다. 사장님, 나 리얼돌 하나 줘봐요. 나를 뵙고는 그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멍하니 있자 드디어 이겼다고 생각하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이더니 검지를 위로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있죠? 저는 다시 한번 몸을 돌렸고 이번에 가지고 나온 것은 바로 사람 키만한 커다란 박스였습니다. 상자를 바닥에 컥 내려놓고 섹시한 모델이 그려진 겉면을 툭툭 치며 굳어버린 남자에게 윙크를 보냈습니다. 형씨, 나란해도 아시죠? 최신형 한대일 실물 제한, 의료용 실리콘 소재, 스마트 항공과 다양한 모드 탑재, 품질과 수량 확실히 보장합니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딱 청외환입니다. 여기에 결제하세요. 남자는 거대한 상자를 보며 얼굴이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이 철물점에 있을 줄은 몰랐던 거죠. 동료들의 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그등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했습니다. 말못할 비밀을 어떻게 들고 이 대낮에 거리를 나갈지 막막해 보였죠. 자, 또 도전하실 분? 두 동료를 지켜보던 한 명은 키만한 인형 상자를, 한 명은 화장품 세트를 들고 비웃음 속에 무너지는 걸 본 나는 검증단 용사들은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도망갈 궁리만 했습니다. 그때 바람막이를 입은 피부가 검게 탄 중년 남성이 한참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장님, 낚싯대도 여기 있나요? 진짜 있다고 해도 그냥 내가 사버리면 그만이고 세정비 하나 들인 셈 치면 소대는 아니니까요. 루어대, 윗물대, 아니면 바다 낚싯대 찾으세요? 윗물대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깊숙한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손에는 고급스럽게 보장된 색가본 윗물 낚싯대를, 다른 한 손에는 미리 맞춰둔 새채미 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낚싯바늘, 짓, 봉돌까지 다 챙겨 나왔죠. 헤헤, 형님 운이 좋으시네요. 우리 가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거의 한정판 전투 낚싯대예요. 이 경기용 줄 세트까지 하면 정확히 딱 청외환입니다. 여기에 찍으세요. QR코드를 대며 얼굴에 가득 핀 웃음이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환했죠. 이 사람들도 이제 눈치챘겠죠. 고른 물건의 실제 값이 얼마든 제 입만 거치면 어떻게 해서든 청외환짜리 세트가 된다는 걸요. 어려운 물건 골라봐야 망신만 당하니 뒷사람들은 아예 요령을 피우더군요. 마른 청년 하나가 머리를 굴리더니 좋은 생각이 났나 봅니다. 꼬르륵 소리 나는 배를 만지며 사장님, 볶음면 하나 주세요. 호화 해산물 볶음면 있습니다. 전복에 바닥가지까지 넣어서 배불리 드시는데 딱 298회안. 여기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온 상자에서 해산물 산더미 같은 볶음면을 꺼냈죠. 청년은 멍하니 쳐다봤고 그걸 본 뒷사람들도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음식이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어. 덮밥 한 그릇을 청외환에 팔진 않겠지. 마침 다들 오느라 고생해서 저녁도 못 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냥 여기서 해결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분위기가 묘하게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기름 냄새 나야 할 철물점에 온갖 맛있는 음식 향기가 퍼졌거든요. 젓갈당원들도 질문은 뒷전이고 아예 여기를 뷔페처럼 생각하며 카운터에 둘러앉아 폭풍 흡입하더군요. 배불리 먹고 마신 뒤 대장 격인 뚱뚱한 남자가 트림하며 벌금 얼굴로 제 어깨를 쳤습니다. 졌다. 친구야, 긴 말 안 하마. 진짜 인정한다. 자네 창고는 진짜 보물 주머니네. 도대체 없는 게 뭐야? 형님들, 과찬이십니다. 오늘 일은 돌아가셔서 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지. 우리만 믿어. 오늘 찍은 영상은 하나도 안 빼고 그대로 올릴게. 토시 하나 안 꽂히고 말이야. 맞아. 인정한다는 말도 꼭 쓸게. 이 밥값만 생각해도 충분해. 그러고 나서 이 가짜 적발 선봉대는 만족스러운 듯 차를 타고 떠났죠. 오후에 첫 성명서가 아주 빨리 떴네요. 형님들이 약속을 지켜서 직접 찍은 영상을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런 역발상 홍보 효과 덕분에
의심하던 온라인 사람들도 제 실력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건 남은 6만 포인트 실적을 채워서 빨리 레벨 2가 되는 겁니다. 정말 궁금하거든요. 2단계 상점에는 어떤 대단한 게 있을지 말이죠. 그러다 밤늦게 팬한테서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저 타지 사는데요. 방송 보고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그 해산물 볶음면 택배 되나요? 이 메시지는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래, 온라인 주문 원하는 사람만 있다면 다 택배로 보내면 됐잖아. 왜 손님을 이 지역으로만 한정했을까? 전국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전 세계로도 뻗어갈 수 있는데 이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새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나우류 철물점이 온라인 주문을 시작합니다. 전국 배송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 택배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1,000위안 이하의 모든 합법적인 상품을 메시지로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착불 결제만 지원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다만 배송 서비스를 막 시작한 단계라 배송비는 당분간 본인 부담입니다. 나중에 주문이 더 많아지면 택배사와 협의해 단가를 낮춰보겠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난 뒤 저는 바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으로 타 지역 주문을 처리하는 법과 포장하고 발송하는 방법 등을 말이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바로 손님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철물점 문을 열자마자 입구에서 영상 촬영 중인 두 분을 봤죠. 처음엔 그냥 사진 찍으러 온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설치하더니 갑자기 유창하게 오프닝 멘트를 하더군요. 맛집 탐방 진짜인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은 식당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술집도 아니고요. 바로 이 철물점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고 나더니 라오탕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아, 웃겨서 못하겠네.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어색하잖아.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어이가 없네. 촬영 담당 샤오리는 얼른 카메라를 나우류 철물점에 낡고 오래된 간판으로 돌렸습니다. 라오탕이 앞장서서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수많은 누리꾼이 급찬한 나우류의 철물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은 금속 가루와 기름, 톱밥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형님, 뭘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여기서 음식 주문되나요? 어제 온라인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오늘 바로 전문가가 찾아올 줄이야. 제명성이 벌써 자자한가 보네요.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메뉴판 같은 게 있습니까? 메뉴판은 따로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긴 철물점이니까요. 하지만 어떤 요리든 주문만 하세요.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말씀만 하신다면 전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못 만들면 제가 지른 걸로 하고 음식값의 10배를 보상해 드리죠. 뭐든 시키기만 하라는 내 말과 10배를 보상하겠다는 호언장담에 라오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문 미식 블로거로서 그는 자신감 넘치는 사장을 가장 좋아하죠. 사장이 자신만만할수록 요리가 더 대단하게 나오고 방송 효과도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문이 아주 솔직하게 평가해요. 이 영상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갈 텐데 자신 있는 거 맞죠? 가게 망신당하지 말고요. 가게 망신이라니요. 하하하. 여긴 그냥 철물점일 뿐입니다. 망신당할 게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전 요리 전문도 아니고요. 손님들이 굳이 먹겠다고 오시는데 벌 수 있는 돈을 안 벌 이유가 없죠. 손님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바보나 다름없죠.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대답에 라오탕은 웃음을 터뜨렸고 마지막 남은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니 그럼 저도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사장님, 못 만들거나 맛이 별로면 솔직하게 다 말할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재밌는 분이시네요. 라오탕은 카메라를 향해 속삭였고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메뉴를 구상하더니 사장이 저렇게 자신만만하니 난이도를 확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죠. 철물점 창고에서 대체 어떤 음식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했던 겁니다. 잠시 고민하던 끝에 나우탕이 손가락 하나를 펴며 첫 번째 요리는 불도장입니다. 그가 말문을 열자마자 중식 연회의 최고급 요리가 나왔습니다. 조리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재료 선택도 까다로운 데다 불 조절이 생명인 아주 어려운 요리라 일반 식당에선 엄두도 못 내는 요리죠. 하물며 철물점에선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촬영 담당 샤오리의 카메라는 즉시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습니다. 놓치지 않고 포착하려 했죠. 제가 당황하거나 난처해하는 표정을요. 하지만 전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메뉴를 말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나우탕은 내심 제 대범함에 놀라며 그럼 카유수이바이 차이도 하나? 이 요리는 겉보기엔 맑은 국물이지만 사천 요리 중 최고의 정수로 꼽힙니다. 그 핵심 기술은 맹물처럼 맑은 최고급 육수에 있죠. 불도장보다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중식은 이 두 가지로 하고 양식 두 가지도 추가할게요. 푸아그라 달팽이와 웰링턴 스테이크입니다. 그는 사실 양식 셰프 출신이라 양식에 대해 아주 전문적인 식견이 있었죠. 특히 웰링턴 스테이크는 바삭한 빵과 버섯 소스, 그리고 고기 굽기 조절이 핵심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실수하면 요리 전체를 망치게 되거든요. 그가 주문한 4가지 요리는 요리 기술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낸 셈이죠. 거의 도발에 가까운 주문이었지만 저는 전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알림이 울렸거든요. 고객 주문이 감지되었습니다. 불도장, 카이수이바이 차이, 달팽이 요리, 웰링턴 스테이크. 모든 메뉴는 넬비 상점 판매 범위 내이며 시장가 기준 1000회원 미만입니다. 시스템 주방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그 소리에 저는 안심하고 라우탕을 바라보며 친절하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 요리들 가격이 꽤 나갈 텐데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맛이 그 가격에 합당하기만 하다면 약간의 실수 정도는 전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맛과 품질로만 아주 공정하게 평가해드리죠. 좋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아니면 포장. 나우탕은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전동 드릴과 팬치가 가득한 선반과 금속 냄새가 밴 공기를 느끼며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철물점에서 불도장을 먹는 건 처음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먹죠. 그는 이런 반전 상황을 즐기고 싶었죠. 여기서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바로 창고로 들어갔죠. 나우탕과 샤오리는 가게 내부를 구석구석 촬영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제가 창고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커다란 쟁반을 손에 들고서 말이죠. 쟁반 위에는 정확히 4가지 요리가 뚜껑이 덮인 채로 진한 향기를 풍기는 불도장과 맑은 국물 속에 배추가 데워진 카이수이바이 차이, 트러플 향이 나는 따끈한 달팽이 요리, 그리고 빵 속에 완벽하게 감싸인 선홍빛의 웰링턴 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4가지 요리 모두 비주얼과 플레이팅, 향기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우탕과 샤오리는 완전히 굳어버렸죠. 아니, 이렇게 빨리요? 겨우 2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나우탕이 고개를 돌려 카운터 뒤 무해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를 봅니다. 그러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카메라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죠.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오다니 분명 미리 만든 걸 데워온 걸 거예요. 맛은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죠.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시식할 준비를 합니다. 먼저 이 불도장입니다. 그릇이 크지는 않지만 아주 정교하네요. 뚜껑을 열자 극하고 향기로운 강렬한 향이 코를 찌릅니다. 나우탕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냄새만 맡아도 재료가 좋다는 걸 알겠네요.
원래 기대치가 낮았거든요. 조리 시간이 너무 짧았으니까요. 숟가락으로 국물을 살짝 뜹니다. 국물이 황금빛으로 진하네요. 입안에 넣는 순간 라오탕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말로 표현 못할 최고의 감칠맛입니다. 바다의 모든 정수와 산의 귀한 보물이 이 한 입에 응축된 느낌입니다. 해삼은 부드럽고 전복은 쫄깃해요. 입술에 착 감기는 맛이죠. 다양한 재료의 맛이 완벽히 어우러져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맛이 층층이 전해집니다. 순식간에 뇌를 사로잡네요. 라오탕은 만족스러운 신음을 내뱉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맛을 음미하더니 천천히 눈을 뜹니다. 얼굴에는 충격이 가득합니다. 이 국물 정말 제대로네요. 미원 같은 걸 써서 낸 그런 저렴한 감칠맛이 아닙니다. 최고급 재료를 오랫동안 푹 끓여서 자연스럽게 우러난 깊은 맛이에요. 이 전복 좀 보세요. 익힘이 완벽합니다. 해삼도 아주 잘 손질됐네요. 입안에서 그냥 녹습니다. 이 요리의 완성도는 정말 높아요. 그는 재료와 불 조절, 간 맞추기 등 모든 면에서 이 불도장을 칭찬하기 바쁩니다. 불도장을 한 그릇 다 비우자. 라오탕은 온몸의 기운이 확 뚫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까다로운 미식가인 그의 입맛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잠시 여운을 즐긴 뒤 그의 시선이 빠르게 향한 곳은 물처럼 맑은 배추 맑은 탕입니다. 방금 볼도장이 준 충격 때문에 이 배추 맑은 탕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죠. 방금 했던 말 취소할게요. 그냥 장난 삼아 온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한 수 배우러 왔네요. 불도장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 단순해 보이는 배추 맑은 탕도 분명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뜹니다. 국물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투명해요. 기름기나 불순물이 전혀 없네요. 국물을 한 입 마시자 라오탕의 눈이 다시 커집니다. 와, 맵지만 가볍지 않아요.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마시고 나면 입안 가득 단맛이 맴도네요. 전혀 부담이 없는 맛이에요. 이제 이 배추를 볼까요? 가장 연한 속 부분만 썼어요. 육수를 데쳐냈는데 정말 알맞게 익었네요. 배추 본연의 단맛은 살리면서 육수의 감칠맛을 듬뿍 머금었습니다. 이 요리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자랑하네요. 요리사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중식의 두 정점을 정복했으니 남은 서양 요리 두 가지도 라오탕은 서둘러 맛보기 시작합니다. 달팽이 요리를 한 점 잘라 트러플 푸아그라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달팽이의 쫄깃함과 푸아그라 소스의 진한 풍미, 그리고 송로버섯의 독특한 향까지 셋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져 최고의 사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 비트 릴링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습니다. 겉면은 황금빛으로 바삭하고 중간에 버섯 소스는 고소하네요. 그리고 가장 안쪽의 안심은 완벽한 미디엄 상태입니다. 자를 때 육즙이 넘쳐나고 식감은 아주 부드러우며 고기 향이 일품입니다. 라오탕은 흥분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걸진 욕설로 감탄을 내뱉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허풍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철물점 서양 음식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자, 오늘 맛집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라오리우 철물점은 제 커리어 사상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중식이든 양식이든 그 요리들은 이미 엄청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요. 가격을 따지지 않는 분이라면 꼭 와보세요. 라오리우 철물점 강력 추천합니다. 나를 마친 라오탕이 카운터 뒤에 저를 불렀죠. 사장님, 결제할게요. 전 이미 머릿속으로 시스템이 산출한 금액을 봤습니다. 총 1799위안입니다. 라오탕은 총액을 듣고 조금 놀란 눈치였어요. 생각보다 정말 저렴했거든요. 그는 시원하게 결제했습니다. 떠나기 전 라오탕은 의미심장하게 다시 훑어봤죠. 이 좁고 북적이는 가게를요. 이봐요 사장님, 내 말 좀 들어봐요. 확장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가게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저도 당연히 라오탕의 말을 이해했죠. 미식업계에서 그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수많은 미식가와 인플루언서, 심지어 전문 요리사들까지 몰려올 테니까요. 그때가 되면 제 작은 철물점은 분명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 확장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가게에 저 혼자뿐인데 매일 손님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수백 명이 줄 서서 주문한다면 개고생할 게 뻔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직원을 뽑는 것 또한 절대 안 될 일이죠. 혹시라도 직원에게 들키면요? 이 사장이 마법을 부린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정말 끝장나는 거죠. 다행히 전 미리 머리를 써뒀습니다. 한수를 남겨뒀죠. 만약 제 작은 가게가 라오탕의 영상 때문에 대박이 난다면 그때 홍보 마케팅을 할 생각이에요. 하루 방문객 수를 제한하거나 아예 예약제로 바꾸는 거죠. 돈이야 당연히 벌고 싶지만 목숨까지 걸 순 없잖아요. 돈은 계속 벌 수 있어도 목숨은 딱 하나뿐이니까요. 상황은 역시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라오탕의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을 달궜고 영상이 바이럴을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엄청난 행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방문객이 좀 늘어나는 정도였지만 주말 동안 입소문이 퍼지더니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입구 앞에 시끌벅적함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원래는 개 한 마리도 보이지 않던 조용했던 우통 골목이 지금은 완전히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시작된 줄이 골목 끝까지 이어졌고 모퉁이를 돌아 수백 미터 더 뻗어 있었죠. 검은 머리대가 끝도 없이 펼쳐졌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곳은 다 찼어요. 성수기 관광지보다 더 장난 아니었죠. 골목 입구에는 이미 교통경찰들이 나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완전히 멍해졌어요. 대박 날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장사가 아니라 완전히 명절 귀성길 현장이잖아요. 셔터가 올라가고 제 모습이 보이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술렁였습니다. 나왔다. 사장님이다. 진짜 그 사람이야. 영상에서 본 거랑 똑같네. 사장님, 저 불도장 하나 주세요. 수많은 외침과 플래시 세례, 휴대폰 카메라가 저려웠었죠. 입구에 멍하니 서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벼락부자가 될 기회가 왔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머릿속이 2초 넘게 정지해 있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군중들 사이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다시 눈빛이 가다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선반 맨 밑바닥에서 먼지 쌓인 확성기를 꺼냈습니다. 익숙하게 전원을 켜고 테스트를 했죠. 아, 마이크 테스트 들리나요? 사람들이 크게 웃더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모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일단 줄부터 먼저 서주세요. 줄이 반듯하게 정리되고 통행에 방해가 안 되며 혼잡하지 않게 되면 그때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스스로 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절한 아저씨들과 출동한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비록 구불구불하긴 해도 나름 질서정연한 긴 줄이 마침내 우통 골목에 만들어졌죠. 양천시 홍보팀도 아주 발빨랐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지자체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 나우리우 철물점을 양천시 구도심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정했습니다. 교통부서와 협력하여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골목 주변의 교통 흐름을 확보했죠. 관광국은 나우리우 철물점을 중심으로 관광 코스를 즉시 설계했고 관광객들을 주변 상권으로 유도했습니다. 각 부처가 신속하게 움직이며 이 천재이도의 기회를 붙잡았죠. 그 사이 저는 완전히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정한 구내 제한 규칙을 철저히 지켰죠.
카테고리별로 손님 10명을 받을 때마다 입구 칠판에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음식 카테고리 오늘 완판, 뷰티 카테고리 오늘 완판, 디지털 카테고리 오늘 완판. 물건을 사지 못한 손님들도 딱히 서둘러 떠나지 않았어요. 그중 많은 사람이 아예 근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줄을 서려고 말이죠. 그 덕에 우통골목 주변 숙박업소에 투숙률이 몇 %나 올랐습니다. 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마지막 철물 구매에 손님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제야 흔들리 차에 몸을 던져 오늘의 최종 수확을 확인했죠. 영업 포인트 칸의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현재 영업 포인트 잔액 105,320점. 드디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어. 전 설레는 마음으로 빨간 알림 표시를 눌렀습니다. 업그레이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영업 포인트 10만 점을 소모하여 시스템 상점을 LBE로 올리시겠습니까? 네, 당연하죠. 전속으로 미친 듯이 외치며 망설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만 포인트 소모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스템 상점이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이어서 제 머릿속 시스템 화면에 화려한 변화가 일어났죠. 띵! 축하합니다. 시스템 상점이 LBE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잡화점 품목 리스트 확정. 단일 품목 가치 한도가 청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창고 공간 확장 및 개조 완료. 항온 한숲 구역 추가. 정밀기기 구역 추가. 생물 양육 구역 등 특수 기능 구역. 매장 리모델링 기능 활성화. 숙주는 영업 포인트를 소모해 현실의 나우류 철불점을 외관 및 내부 구조 커스텀 리모델링 가능. 모든 개조 자재와 시공은 시스템이 야간에 자동 완료. 스킬 상점 업데이트. 더 많은 고급 전문 스킬 해제. 눈부신 새 기능 소개들을 보며 내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10만 위안 이하의 모든 물건. 매장이 미래 기술로 변하겠어. 대박이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단숨에 창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20년 넘게 본 작은 철문 그대로지만 이 문 너머는 이미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 나는 PC방 처음 갈 때처럼 설레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다음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게 정말 잡동사니 가득하고 두 걸음 걷기도 조심스럽던 그 낡은 창고가 맞나? 눈앞에는 거대하고 끝이 안 보이는 순백의 공간이 펼쳐졌다. 부드러운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져 공간 전체를 사각지대 없이 비췄다. 바닥은 정체 모를 금속 재질로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내 모습까지 선명하게 비쳤다. 정렬된 금속 선반들이 우뚝 솟아 있었고 공간 깊숙한 곳까지 이어졌다. 각종 태그가 분류별로 붙어 있었다. 이 거대한 공간은 구역별로 명확히 나뉘어 있었다. 멋지다. 진짜 대박이야. 이게 바로 신의 창고지. 잠깐, 내 침대는 어디 갔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드디어 한 구석에서 발견했다. 숙주 휴게실 표지판이 달린 작은 문. 역시 시스템이 센스 있네. 잘굿은 남겨줬구나. 큰 노래를 부르며 문을 열었다. 그런데 내부 모습을 본 순간 내 웃음기는 싹 사라졌다. 넓고 환하며 호화로운 거실 한복판에 낡은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삐걱거리는 접이식 야전 침대였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좋은 방에 이태리 가죽 소파도 있고 200인치 홈시어터도 있어야지. 널찍한 고급 침대도 주고 말이야. 왜 아직도 이딴 게 있는 거야? 그때 시스템 음성이 들렸다. 안락함에는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합니다. 호화 가구 세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영업 포인트로 언제든 교환 가능합니다. 짠돌리 같으니 낡은 침대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가게 셔터문에서 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지? 문 닫았다고 소리치려는데 내일 오라고 말이다. 밖에서 먼저 목소리가 들렸다. 나우류 철물점의 사장님 되십니까? 양천구 홍보팀 직원입니다. 의논 드릴 일이 좀 있어서요. 그는 말을 하며
문틈으로 공무원증을 밀어 넣었다. 주워서 확인해보니 진짜 공식 문서였다.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달려가 문을 열었다. 정장 차림의 직원이 서 있었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 가게가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어 시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대표해 홍보 협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곳을 우리 양천 구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협력에 앞서 절차에 따라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송은처럼 정말 없는 게 없는지 전부 다 있는지 말이죠. 이것은 향후 홍보의 신뢰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테스트해 보시죠. 제 성의를 보이고 가게 업그레이드를 기념해 규칙을 좀 바꿀게요. 지금부터 10만 외환 아래는 뭐든 골라보세요. 샤오왕이 당황하며 10만요? 예, 사장님. 방송 때는 분명 1000외환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죠. 제 실력과 성의를 보여드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예, 사장님. 오토바이도 있습니까? 네, 전 한마디만 했죠. 그러고는 가만히 서서 미소로 그를 봤어요.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죠. 왕 씨는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가 창고에 가지 않으니까요. 그럼 꺼내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제 규칙대로라면 고르면 무조건 사야 합니다. 정말 사실 거라면 원하시는 브랜드와 모델을 먼저 정하세요. 색상 같은 것도요. 그래야 견적을 내고 물건을 가져오죠. 돈을 내야 볼 수 있다니 그냥 테스트만 해보는 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태도는 확실해요. 괜찮은 오토바이 한 대는 시스템 상점에서 교환하려면 적어도 수만 포인트는 들거든요. 만약 그냥 물어만 보고 나서 안 사시면 나중에 팔리지도 않을 텐데 그럼 제 포인트만 날리는 셈이죠. 오토바이를 파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서류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충분하다면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 말을 듣자 왕 씨도 고민에 빠졌어요. 이번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토바이를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는 머리를 굴리더니 뇌책을 떠올렸습니다. 비싼 거 말고 좀 싼 거면 괜찮겠죠? 마침 집에 가서 요리도 해야 하니까요. 예, 사장님. 오토바이는 됐고요. 샐러리 1kg이랑 삼겹살 2kg. 그리고 4kg 정도 되는 초어 한 마리 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창고에서 걸어 나왔죠. 한 손엔 싱싱한 샐러리 한 봉지와 두툼한 삼겹살을 들고 다른 손엔 아직 팔딱거리는 꼬리치는 소리가 요란한 큰 놀고기를 들고요. 왕 씨는 이 일상적인 광경을 보고 처음엔 멍하더니 이내 안심한 표정이 됐어요. 그는 웃으며 결제했죠. 왕 씨는 만족스럽게 돈을 낸 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정중히 건넸습니다. 예, 사장님. 이건 저희 홍보팀에서 기획한 협업 제안서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전 봉투를 받아서 안에 있는 서류를 꺼냈죠. 그건 양성엔 다이샹이라는 도시관광 보물 찾기 챌린지 기획안이었어요. 예, 사장님. 우선 쇼폼 영상을 공동 제작해서 사장님의 엄청난 영향력과 저희 시의 공식 플랫폼을 이용해 함께 이번 행사를 여는 겁니다. 왕 씨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능숙하게 양성 관광 홍보 공식 계정에 관리자 화면을 보여줬어요. 약간은 자랑스러운 듯한 말투로요. 보세요. 저희 공식 계정은 공실력이 있거든요. 전 가까이서 슬쩍 보고는 웃음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파란 인증 마크가 달린 공식 계정에 팔로워 수가 고작 3만 명이었거든요. 전 조용히 제 팔로워 수를 봤어요. 이미 100만 명을 향해 가는 제 계정을요. 속이 훤히 들여다보였죠. 협업이라는 핑계로 제 인기에 묻어가려는 거였네요. 우린 꼭 세부 조항에 합의했고 공동 홍보 영상을 올리기로 했어요. 영상의 주요 내용은 양성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보물 찾기 챌린지를 공개한다는 거였죠.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성 여행 중에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나우류 철물점으로 오면 됩니다.
구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공식 확인을 거쳐 주최 측에서 현장에서 상금 1만 위안을 드립니다. 공식 협업인 만큼 저도 성의를 보여야겠죠. 이번 챌린지 상한선을 더 높여서 10만 위안 이내 물건이면 다 됩니다. 상한선이 높아야 재미와 화제성이 더 커질 테니까요. 협의를 마치고 직원을 배웅하자마자 시스템 알람이 다시 울렸어요. 팅. 메인 퀘스트 레벨 3 업데이트. 승급 조건이 발표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전 가슴이 철렁하며 바로 시스템 화면을 열었죠. 레벨 3 승급. 만상 상업센터. 조건 1대 500만 포인트. 조건 2. 상행 스킬 습득. 레벨 2 전문 스킬 최소 2개 습득. 예. 기계 외골격 설계 원리. 인공지능 입문과 실습 등. 조건 3. 특수 물품 거래 성공. 거래액 50만 위안 이상의 특수 주문을 최소 1건 완료할 것. 조건 4. 상점 영향력. 나우류 철불전의 영향력이 최소 3개 업종에 걸쳐야 함. 예, 위시, 기술, 관광 등 공식 매체의 긍정적 보도 포함. 까다로운 승급 조건을 보고 전 입이 떡 벌어졌어요. 500만 포인트라니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게다가 생소한 전문 스킬들과 50만 위안짜리 특수 주문까지 1단계에서 2단계 갈 때보다 10배는 더 어려워졌네요. 전 제 잔액을 다시 확인했어요. 겨우 5,320포인트 남은 잔액을 보니 승급의 기쁨이 싹 가시더군요. 아직 갈 길이 멀었네요. 더 노력해야겠어요. 전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5,000포인트 정도를 일단 비상금으로 두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요. 지금 제일 급한 건 상점 개조예요. 내일 또 그런 인파에 시달려 발 디딜 틈도 없는 건 싫거든요. 시스템, 상점 개조 기능 켜줘. 상점 개조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개조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직접 디자인해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순식간에 3D 모델링 화면 같은 게 나타났어요. 거기엔 철물점의 전체 모델이 떴죠. 전라오르 철물점에 오래된 간판은 그대로 뒀어요. 대신 매장 입구를 넓히고 내부 공간을 새로 배치했죠. 넓고 환한 대기실을 설계하고 큰 계약을 위한 프라이빗한 VIP룸도 만들었어요. 고급스럽게요. 겉은 평범한 철물점 같지만 내부는 완전히 딴판이죠. 맞춤형 디자인이 생성되었습니다. 비용은 3,000포인트입니다. 공사는 오늘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소음이나 빛 공해는 없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개조를 끝내고 전 새롭게 박은 창고로 들어갔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바로 10배나 커진 이 창고에 익숙해지는 거죠. 모든 구역과 선반을 다 외우고 물건들의 위치까지 파악해야 해요. 창고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통째로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님들의 엉뚱한 요구가 들어와도 가장 빠른 속도로 원하는 걸 척척 꺼내줄 수 있으니까요. 시스템의 지시를 일련의 매장 업그레이드 명령 후 새롭게 바뀐 뒷창고에 서서 마지막으로 시선이 머문 곳은 앞뒤를 연결하는 낡은 문이었다. 시스템이 가기 전에 30분내로 이 문도 수리해줘. 바깥 스타일과 통일하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한쪽은 SF 영화 같은 끝없는 선반인데 다른 한쪽은 명품 전시장 같은 판매 구역일 텐데 중간에 칠 벗겨진 문이 끼어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색하잖아. 내가 떠난 뒤 거칠던 문 표면은 매끄러워졌고 낡은 구리 손잡이는 무광으로 바뀌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로 돌아가 낡은 야전 침대에 누웠다. 문득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올라 시스템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스템, 질문이 하나 있어. 뒷창고가 이렇게 커지고 엄청나게 바꾸었는데 만약 손님이나 다른 사람이 사고로 이곳에 들어와서 안쪽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지? 숙주님, 안심하십시오. 창고는 다중보안 처리가 되었습니다. 숙주님의 동의 없이는 어떤 생명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창고를 파손할 수 없지요. 시스템의 답변을 듣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 마침내 안심이 되었다.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긴장했던 신경이 완전히 풀렸다.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비몽사몽 일어나 창고를 나왔고 판매 구역에 들어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졸음은 싹 가시고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눈부시게 변해 있었다. 이게 정말 내 철물점이 맞나? 어둡고 선반이 비뚤빼뚤했던 기름 냄새에 진동하던 낡은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제는 깨끗하고 깔끔하며 눈이 부실 만큼 밝은 새 공간이다. 낡은 나무 선반과 철제 수납장은 전부 교체되어 규격화된 대형 창고 선반이 되었고 모든 철물 제품은 종류별로 선반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었다. 나사와 너트, 원샷은 크기별로 투명한 라벨 상자에 담겨 있었고 렌치와 망치 같은 공구들은 전용 타공판에 질서 있게 걸렸다. 가게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저동품 전시관에 가까운 모습이다. 좁았던 유리문은 이제 놀랍게도 화닥에 트인 양계형 프레임리스 유리문이 되었다. 너비가 전보다 2배는 넓어져 매장 입구가 아주 웅장해졌고 아침 햇살이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리 철물점 판매 구역은 원래 꽤 넓었어. 이 구시가지 안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규모였지. 그래서 창고처럼 굳이 시스템의 기술로 공간을 확장할 필요는 없었어. 시스템은 그냥 기존 기총에 황굴 탈퇴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줬을 뿐이야. 가슴속에서 호기로운 마음이 샘솟았지. 속으로 다짐했어. 돈을 충분히 벌면 반드시 주변 가게들이나 땅을 몽땅 사버리겠다고 말이야. 내 철물점을 확장해서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세울 거야. 미래의 환상에 푹 빠져 있을 때 가게 문 밖에서 엉돌린 감탄사가 터져나왔어. 도전을 기다리던 네티즌들이 이미 문 앞에 모여 있었지. 다들 새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 이보게 라우리우, 이 인테리어 대체 어느 업체가 한 거야? 진짜 끝내주는데 어제 저녁에 갈 때만 해도 낡고 허름한 그대로였잖아? 어떻게 하룻밤새 싹 바뀐 거지? 저 낡은 간판은 아직 달려있네. 저 간판 아니었으면 정말 길을 잘못 찾은 줄 알았을 거야. 사람들이 유리문에 붙어서 가게 안을 가리키며 웅성거렸어. 나는 웃으며 걸어가서 가게 문을 열었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오르르 밀려 들어왔어. 얼마 지나지 않아 홍보팀의 샤오왕이 촬영팀을 데리고 허겁지겁 달려왔지. 그들도 완전히 바뀐 가게 모습에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 예, 사장님. 도대체 어디 팀을 부른 거예요?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 어때요? 새 환경에서 찍으면 영상이 더 잘 나오겠죠? 당연하죠. 이 분위기, 이 품격이라니. 일부러 꾸밀 필요도 없겠어요. 자자, 형제들 시작합시다. 가장 사실적인 모습을 담는 거야. 배경음악은 여전히 비트가 넘치고 촬영 방식도 다큐 스타일 그대로였지만 영상의 배경만큼은 얇고 지저분했던 철물점에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매장으로 변했지. 샤왕 일행은 장비를 메고 가게 안을 분주히 누볐어. 나는 카메라를 향해 전국 챌린지의 규칙을 발표했지. 안녕하세요. 라오리우 철물점 주인 이펑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분을 대상으로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양성에 있는 저희 매장에 오시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현존하는 합법적인 물건을 말해보세요. 시장가 10만 위안 이하인 물건 중 제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현금 1만 위안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낸다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합니다. 나를 마치고 시스템 화면에 뜬 강렬한 500만 영업 포인트를 봤어. 목표치 500만. 지금 방식대로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도정 한도가 10만 위안으로 올랐으니까.
큰 손님 몇 명만 오면 실적도 금방 오를 거야. 다만 뒤에는 여전히 험난한 과제 2개가 남았지. 스킬 포인트 성화, 새로운 기술 습득, 그리고 50만 위안 이상의 단일 주문 완료. 나는 고개를 흔들어 잡생각을 떨쳐내고 곧 들이닥칠 폭풍을 준비했어. 아니나 다를까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오전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게 건너편 길도 톱니에 멈춰섰어. 차 문이 열리고 짙은 색 재킷을 입은 30대 남자가 금태 안경을 쓰고 내렸지. 그의 이름은 리우이. 영국 건설공사 소속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드는 대기업 직원이었어. 양성의 한 대형 공사 프로젝트 구매팀 매니저였지.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경멸 섞인 눈빛으로 가게를 훑었어. 그는 인터넷 소문을 확인하고 마침 특수 부품이 필요하던 차에 현지 공장을 견학하러 왔다가 진짜인지 시험을 보러 온 거였지. 베테랑 구매 매니저로서 그의 직업적 본능은 이 가게에 뭔가 손님수가 있다고 말했어. 리우이는 심호흡을 하고 사람들을 해치며 카운터로 왔지. 그는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에 아주 복잡한 패드 설계도 하나를 띄웠어. 사장님, 물건 하나 찾는데요. 비표준 플란지 어댑터입니다. 본체 재질은 하스텔의 비산화야하고 한쪽 끝은 PN80 규격의 돌출형입니다. 압력 등급은 PN10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두 플랜지의 중심축이 15도 각도로 꺾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는 라1.6을 만족해야 하고 전체 제품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용접 부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비파그 검사 보고서도 100% 첨부되어야 하죠. 나를 마친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어.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내세워 이 작은 가게에 정면 승부를 건 거야. 그럴 만도 한 게 이건 그들 프로젝트 현장의 돌발 사고로 급히 설계된 비표준 부품 도면이었거든. 어제야 독일 엔지니어에게 최종 확인받은 거라. 세상에 똑같은 재질과 기준을 가진 공정 방식의 물건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었지. 모든 조건이 넘기 힘든 장벽이었어. 특히 일체형과 15도 각도는 최고급 우측 가공 장비로 정밀 가공 센터에서 비싼 원자재를 깎아 오랜 시간 공들여야 만들 수 있는 거였지. 국내에서 가능한 업체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최단 납기도 20일은 걸렸어. 그가 오늘 이걸 들고 온 건 이 거대한 장벽으로 이 가게에 맞는 신화를 깨부수기 위해서였지.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어. 누가 봐도 이 손님이 판을 깨러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나는 화면 속 도면을 꼼꼼히 살폈어.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말이야. 1분 뒤 리우이가 비웃으려던 찰나 내가 먼저 입을 열었지. 있습니다. 리우이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어. 뭐라고요? 말씀하신 물건 비표준 플랜지 어댑터 말입니다. 하스텔의 비삼 재질에 우측 일체형 가공 15도 각도와 라 1.6조도 검사 보고서까지 완비된 거 우리 매장에 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이 도면은 어제 최종 확정된 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어떻게 재고가 있을 수 있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만 가격은 좀 비싸요. 말만으로는 못 믿겠죠. 물건은요? 실물을 보죠. 만약 실물이 제 도면과 단 한 치의 오차라도 있거나 제대로 된 탐정 보고서가 없다면 당신 가게 규칙대로 이건 도전 실패 맞습니까? 당연하죠. 잠시만요. 나는 창고로 들어갔다. 3분 뒤 밖으로 나왔다. 손에는 새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다. 금속 광택이 나는 부품을 조심스럽게 받쳐 들고서 말이다. 나는 그 부품을 부드러운 천이 깔린 카운터에 놓았다. 그는 눈동자가 커지더니 급히 앞으로 다가와 거의 뺐다시피 그 어댑터를 손에 쥐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가방에서 항상 휴대하는 0.01mm 정밀 버니어 캘리퍼스와 게이지 세트를 꺼냈다.
모두 앞에서 현장 검증을 시작했다. 플랜지 외경 200mm. 정확하다. 볼트 구멍 중심거리 160mm. 오차가 전혀 없어. 밀봉면 요철 사이즈와 모피를 하나씩 측정할수록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흥분했기 때문이다. 모든 치수가 도면 공차 범위의 정중앙에 있었다. 세상에 엄청난 가공 정밀 도군 독일 원천 공장에 맡겨도 절대 이렇게 완벽할 순 없다. 탐성 보고서입니다. 나는 덤덤한 표정으로 각 인쇄한 서류를 건넸다. 이휘든 떨며 받았다. 그것은 매우 정석적인 디지털 방사선 탐성 보고서였다. 그 외에는 부품 내부의 투시도가 선명했다. 이미지는 깨끗했고 조직은 치밀했다. 기포나 길결 같은 결함이 전혀 없었다. 판정 결과는 최고 등급, 완전 합격이다. 보고서 생성 시간란에는 3분정. 대체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전 철물점 주인일 뿐입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그건 영업 비밀입니다. 보고서 포함 총 18,000위안입니다. 문제없다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18,000위안이라니 독일 공장 견적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국내 최고 가공 공장의 긴급 제작 비용보다 거의 절반이나 저렴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다. 팀 전체를 보름 동안 괴롭힌 기술적 난제가 지금 이 순간 해결됐다. 부품 지연 때문에 수백만 위안의 손실을 볼 뻔했는데 그것도 막아냈다. 그는 부품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매 전용 카드를 꺼냈다.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부품입니다. 바로 결제하죠. 결제 후 이휘는 조심스럽게 부품을 탐상 보고서와 함께 특제 방진 가방에 담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시종일관 차분하던 점은이를 다시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다. 예, 사장님, 전 이휘입니다. 중국 건축 그룹 소속이죠. 제 명함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장해 주십시오.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차갑게 군 게 아니라 말할 기운이 없었을 뿐이다. 좋다는 이 한마디는 이휘에 된 천상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게 없는 공구멍이 이미 자신에게 열렸음을 의미했죠. 저 역시도 몰랐습니다. 방금 대충 끝난 작은 거래가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은 고의 담당 매니저를 이토록 열광하게 할 줄은요. 잠재적인 슈퍼 대형 주문이 이렇게 싱그럽게 싹을 틔웠습니다. 이후에 이번 도전은 여러 대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공식 인증까지 더해진 챌린지는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엄청난 인파 때문에 가게가 있는 이 오래된 거리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낡았던 거리는 깨끗이 비워지고 새빨간 레드카펫이 깔렸습니다. 거리 입구부터 가게 앞까지 화려한 도전자들의 길이 생겼죠. 거리 양옆에는 거대한 붉은 현수막이 펄럭이며 전국의 도전자들을 환영했습니다. 상상력만이 유일한 한계입니다. 이기면 소원을 이뤄드리고 지면 1만 위안을 드립니다. 양청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사장에게 도전하고 영국의 기적을 확인하세요.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광장 한복판에 있는 고강도 방탄 유리로 경이된 보상구역이었습니다. 유리 방 안에는 빳빳한 새 지폐 뭉치들이 산처럼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붉은 지폐들은 조명 아래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빛을 내뿜었죠. 이 단순하고 화끈한 방식은 그 어떤 말보다 주최 측의 진심과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철물점 입구에는 높이 0.5m의 무대가 세워졌고 배경인 거대한 레드 화면에는 반복해서 재생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100만 개의 제 홍보 영상이었죠. 무대 중앙엔 심플한 카운터만 놓였고 그곳이 제 챌린지 구역이었습니다. 곳곳에 큼지막한 글씨로 규칙들이 적혀 있었는데 모든 도전자는 사전 온라인 예약 후
현장에서 신분정으로 추첨하며 번호 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회는 하루 단 한 번뿐. 소중한 기회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했습니다. 교통통제부터 보안 승차까지, 물류 지원과 비상 계획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사장님, 챌린지가 내일 시작되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시나요? 떨리냐고요? 온라인 악플러들이 난도질해도 전 신경 안 씁니다. 국장님, 걱정 마세요. 이 정도 파는 자신 있습니다. 직원들을 배웅하고 난 뒤 그날 밤 전 혼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구석에는 새 라이브 장비들이 놓여 있었죠. 파노라마 카메라와 고성능 마이크 등 전부 시스템 상점에서 구매한 최고급 제품들이었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을 위해 정말 큰 돈을 들였거든요. 안쪽에 초라한 침실로 돌아와 삐걱거리는 야전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쉬지 않고 생각을 집중해 뒷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엔지니어나 수집가들이 열광할 선반들을 지나 새로 생긴 음식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 요리부터 골목길의 전설적인 간식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함부로 먹을 순 없죠. 비싼 가격의 최고급 요리들은 한 입에 반나절 수익이 포인트를 날리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보고 포인트 성원은 아주 적지만 낯은 일품인 집밥 몇 가지와 시원한 콜라 한 병을 골라 나만의 전야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만족스럽게 트림을 한 번 하고 휴식 구역으로 돌아와 낡은 야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뒷짐을 지고 누워 하얗고 밋밋한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역사에 남을 되이를 기대하면서요. 곡조름이 쏟아졌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챌린지 시작까지 1시간 전 구역 밖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줄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열기가 되어 양천 전체를 들끓게 했습니다. 모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과 추첨을 마치고 자신의 도전 번호를 받았습니다. 9시 정각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챌린지의 막이 올랐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은 폭포처럼 쏟아졌고 선물 효과도 끊이지 않았죠. 드디어 사회자의 시작 서동과 함께 인파 속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뿔테 안경의 청년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저우치, 레고 마니아였죠. 레고 한 세트를 찼습니다. 모델명 남179 투판본이고요. UCS 시리즈 밀레니엄 팔콘입니다. 반드시 미개봉 새 제품이어야 하고 미국 출시 버전이어야 합니다. 박스 모서리는 칼날 같아야 하고 눌림이나 백과 현상도 없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건 봉인실이 제조사 순정이어야 합니다. 일회용 투명 테이프 실말이죠. 재봉인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장의 사람들은 멍한 표정이었죠. 레고는 어디서든 파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전문가들은 채팅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시작부터 끝판왕인데 난 179 초판이라고? 이 친구 작정하고 왔네. 설명충 등장합니다. 레고 만 179는 2007년 출시 5,000배가 흔 7개의 부품으로 레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제품입니다. 단종된 지 10년도 넘었죠. 새 제품 가격은 이미 중고 시장에서 천정보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못 구해요. 게다가 미국 초판에 순정 봉인 실이라니요. 이건 골동품 시장에서 진짜 국보급 보물을 찾는 격입니다. 요구가 너무 전문적이네요. 모든 시선이 다시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단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있습니다. 말을 마치고 뒤를 돌아 화로선 속의 신비로운 뒷창고로 갔죠. 이분 뒤 밖으로 나왔을 때 제 손에는 얇은 먼지 방지 필름으로 감싸진 종이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박스를 조심스레 카운터에 놓았죠. 박스에 그려진 그림은 우주를 종횡무진하는 전설적인 비행선이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을 보자마자 저우치는 카운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칼박스네요. 경고 문구 위치를 보니 미국판 맞고 완벽한 미국 초판 봉인입니다. 봉인 좀 자세히 볼게요.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박스 입구에 투명 테이프에 밀착했습니다. 미개봉 신품인 제조사 정품실입니다. 진짜예요. 정말 진짜라니까요. 저우치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얼굴이 상기되어 흥분했습니다. 상자를 가리키며 횡설수설 소리쳤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제가 10년 동안 찾아 헤뷰더요. 꿈속에서도 이걸 찾았다니까요. 그가 말을 이어가다가 전국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컥했습니다. 현금인가요? 휘어인가요? 얼마죠? 5만 외환이라는 말에 저우치는 멍해졌습니다. 방송 시청자들은 난리가 났죠. 다들 너무 싸게 판다고 생각했어요. 국제 경매에선 최소 15만 외환인데 저우치는 귀를 의심하는 표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5만 외환이라고요? 네, 결제하시겠어요? 네, 지금 바로 결제할게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된 듯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을 떨며 결제창을 열었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소중히 큰 상자를 받쳐들고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곤 제게 깊이 머리를 숙였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10년의 꿈을 이뤄주셨어요. 나를 마친 그는 선배를 안고 관객들의 경이로운 시선 속에서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 성공입니다. 이어서 대결의 템포가 빨라지며 기적 같은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이번 도전자입니다. 기풍 있는 분위기의 중년 남성이었죠. 그의 도전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전 천문 애호가입니다. 운석 조각 하나를 구하고 싶군요. 스웨덴의 무오니오날루스타 철운석 조각이어야 합니다. 무게는 50g 이상이어야 하고 거기에 국내권이 있는 제3자 기관의 감정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고수가 등장했네요. M철운석이군요. 독특한 위드만 스테텐 무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석이죠. 무늬가 조각마다 다 다릅니다. 이건 금보다 훨씬 비싼 데다 가짜도 정말 구분하기 어렵죠. 감정서까지 요구하시다니 난도가 상당히 높군요. 제 대답은 여전히 있습니다. 전 다시 창고로 들어갔고 금방 고급스러운 실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기묘한 무늬가 가득한 조각이 그 안에 조용히 놓여 있었죠. 그 옆에는 국가지질실험센터에서 발급한 인장과 QR코드가 있는 감정서가 있었죠. 중년 남성은 준비한 장갑과 돋보기를 꺼내 운석의 무늬를 세밀히 살폈습니다. 감정서 석 사진과 대조해보고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하더니 공식 사이트 조회 페이지에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 확인했죠. 정말 믿기 힘든 일이군요. 이 무늬가 정말 완벽합니다. 남자가 감탄하며 중얼거리더니 결국 기쁜 마음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3번 도전자는 자태가 고운 여성이었습니다. 말투에는 강남 수해안의 우려함이 배어 있었죠. 옆 사장님, 소주 자수 작품을 하나 구하고 싶어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거여야 해요. 까다로운 건 아니고요. 실크 소재여야 하고 기법은 양면 자수여야 합니다. 한 면은 고양이가 나비와 노는 그림, 다른 한 면은 비단잉어가 풍요롭게 노리는 모습으로요. 있습니다. 두툼한 안쪽에서 하나를 꺼내왔는데 귀한 홍목으로 장식된 원형 자수 틀이었습니다. 치파오 외에는 넋을 잃고 바라보더니 손수건으로 살짝 입을 가렸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며 외쳤죠. 이건 심 선생님의 난침법이군요. 이 섬세한 솜씨와 기품이라니 절필하시기 전에 초기적이 분명해요. 세상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결제했고 보물을 얻은 듯 조심스레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전자들. 제 대답은 여전히 있습니다 였죠. 어느덧 오전 내내 10명의 도전자가 가져온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공업용 부품부터 절판된 서적, 골동품에서 최신 피규어까지 전문 장비부터 생활용품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울렀습니다. 전 낯이 전능한 시계라도 된 듯 요구가 아무리 기괴하고
까다롭고 비논리적일지라도 대답은 언제나 간결하고 힘 있는 한마디였죠. 그러고는 창고로 들어가 물건을 꺼내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매끄러웠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가 천천히 무대로 올랐습니다. 차분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옆 사장님, 저 꼭 화분을 하나 갖고 싶어요. 이 요구에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오늘 중 가장 쉬운 도전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이어지는 말에 백석은 순식간에 정적에 흡사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늘 밤 반드시 꽃을 피울 담화예요. 오늘 밤에 꼭 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 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해요. 꽃이 피는 전 과정을 기록해서 타임랩스의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요. 날이 끝나자마자 현장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진짜 최종 보스였던 거죠. 다만은 꽃이 피는 시간이 매우 짧고 활짝 피어다 지기까지 단 몇 시간뿐이라 개화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거든요. 매우 우연적인 일이죠. 그래서 담화일령이라는 성어도 있는 거고요. 관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회방을 놀러 온 게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저는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그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고민하는 기색을 내비쳤죠. 침묵하는 저를 보며 그녀의 눈에 서렸던 기대의 빛도 서서히 흐려지는 듯했습니다. 만약 없어도 괜찮아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쯤 하루 종일 이어졌던 기적이 아쉽게 끝날 것 같던 찰나 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여기에 딱 하나 키우는 게 있는데 날짜를 보니 필 때가 다 됐더군요. 아마 오늘 밤일 겁니다. 그녀는 번쩍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다시금 기쁨이 타올랐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다시 깊숙한 뒷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제 손에는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죠. 평범해 보이는 초록 식물, 바로 다마 화분이었습니다. 잎은 도톰했고 잎사귀 끝부분에는 막 피어나려는 청백색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죠. 겉모습은 일반 화원 제품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화분을 카운터에 올려두고 성냥갑만 한 크기의 검은색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이 화분에 이걸 더해서 초소형 타임랩스 카메라입니다. 자석 방식이라 화분 옆에 보시면 돼요. 자동 초점에 휴대폰 블루투스를 연결하면 실시간 화면과 최종 영상을 볼 수 있죠. 이 담화는 얼마인가요? 500위안입니다. 좋아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결제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화분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을 아는 듯 말이죠. 고맙습니다. 옆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자신의 사연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모두는 그녀의 눈빛에서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전자가 떠나고 오늘의 챌린지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죠. 모두의 마음은 그의 담화 화분에 쏠려 있었습니다. 이 궁금증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생방송이 끝난 뒤에도 SNS를 새로 고침하며 기다리게 만들었죠. 기적의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도전자가 사라지자 하루 내내 뜨거웠던 열기도 마침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사회자의 고조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도전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도 카운터 뒤에서 나와 방송 장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렌즈를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손을 흔들며 내일 만나요. 그러고는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화면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자 현장 스태프들은 참았던 흥분을 터뜨리며 제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관광국의 왕 국장님은 주름이 잡힐 만큼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제 앞으로 와서 어깨를 툭툭 치셨죠. 눈빛엔 칭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대단하구만. 정훈이 정말 자네답군. 그런데 오늘 지켜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왕 국장님이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자네가 판 물건들 말이야. 가격이 시장 거보다 훨씬 저렴하던데? 저 레고만 해도 옆에 잘 아는 친구가 5만 위안은 한다더군. 그야말로 거저준 셈이지. 저 자수도 10만 위안에 샀다니 거장의 솜씨인데 말이야.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대체 뭘 노리는 건가? 왜 그렇게 파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국장님,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고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광고라니? 네, 타임스퀘어 광고도 아니고 명절 특집 방송 광고도 아닙니다. 진짜 비싼 광고는 아무도 안 보는 광고죠.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타겟 고객에게 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요. 오늘 판 모든 물건은 살아있는 광고입니다. 레고를 산 사람은 오늘의 이야기를 자신의 모든 커뮤니티에 공유할 테고, 자수를 산 손님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제가 얻은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진심 어린 입소문입니다. 이런 전파력은 어떤 상업 광고도 따라올 수 없죠. 이게 바로 큰 걸 낳기 위한 미끼입니다. 이 친구 보게나. 우리 양성에서 진짜 거물이 하나 탄생하겠어. 하하하, 나중에 크게 성공해도 우리 동네를 떠나진 않겠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자네 같은 인재가 가면 아쉬워서 어쩌나. 저는 허허 웃으며 손가락을 뻗어 공중에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그건 우리 양성이 제가 그리는 이 원에 얼마나 큰 지원을 해주느냐에 달렸죠. 국장님은 처음에 뭐 하시더니 꼭 제 의도를 알아채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일개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구역, 제 비즈니스 제국의 영토였으니까요. 국장님은 순간 의욕이 솟구치셨는지 가슴을 탕 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문제없네. 고향을 위해 이런 엄청난 기회와 발전을 가져온다면 이 노후 구역은 물론이고 동쪽 땅을 원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겠네. 이 일은 내가 책임짐세. 확답을 들은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